못 듣고 왔지? 들었어? 넌 왜 안 들었어? 시간이 없었어? 같은 시간에 같이 쓴 거 아니었어? 쟤는 또 뭐야? 아니 책 어디다 팔았어? 진짜로? 잠깐만 빨리 올게요. 여러분 빨리 올게요. 그 어제 조건 한번 읽어줘. 마이크 안 나와? 뒤에 안 나와? 조졌다. 미안하다. 질문 따로 받아줄게. 자, 잠시만요, 상윤아. 한 2분 내로 시작할 건데 어제 조건 거기 읽어줄래요? 그 다음 RPM 꺼내봐. RPM 꺼내봐요. RPM 거기 조건 A단계 풀어주세요. 제일 쉬운데. 뭐야 왜 이래? 야 우리 지난주에 수업 안 했어? 가족에서 탈퇴하겠다 그래. 어디로 가? 수업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바로 가라. 책 갖고 가. 수업 책 갖고 가. 갖고 가라. 인간아, 봐봐. 꼭 득점의 각도가 정말 이쁘고 이게 조식을 어떻게 그래? 그러면 보자. 이때 이상한 거 같으면 여기가 A점이지. 이게 조식이지. 나 모르겠는 거 따로 보내. 쌤 아니 근데 그거 음소거 됐어요 쌤. 1, 2, 3 다 음소거 됐어요. 진짜? 네, 그 4만 봤어요. 1, 2, 3 설명 다른 반 영상 내가 보내줄게. 보내면 그거 링크 분 내가 보내줄게. 시간. 친구 여행 갔다 반 거 봤잖아. 저 4시에 도착했어요. 야 너무 이거 어제 그니까 4시에 도착. 유리야 꼬질르지 마. 얼른 가. 자, 상윤아 좀 따고 치케스 찍어줄게. 유리야 풀라고 했는데 핸드폰 하고 있네. 아니 저 네. 얘들 안 되는 거 주말에 계속 보내야 돼. 주말에 나와서 풀 사람들 불러줄 거예요. 오늘 숙제 검사할 거고요. 숙제 많이 밀렸으면 할 거고. 얘들아 이거 개념 노트 써. 개념 노트 써요. 지금 오늘부터 쓰는 거 명제에 개념 노트 써주세요. 자. 부산. 선생님 저는 검정 색깔 할게요.
그거 거기에다 명제 다시 정리 한 번만 빨리 하고 갈게요. 명제 정리 한 번만. 빨리 할게요. 1번 시작할게요. 거기다 같이 쓸 건데 본인들은 그 뭐야 어제 써놓은 거 있으면은 그 다음 거부터 쓰세요. 그 다음 거부터. 앞에 빨리 좀 해볼게요. 연결을 쭉 해야 돼서. 자, 명제 뭐였어요? 이것도 똑같이 분명해야 돼. 분명하게 뭐가 더 필요했어? 그렇지, 참거짓이 구분돼야 돼. 참거짓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 그랬을 때 분명하지 않으면 명제가 아니다가 됐고요. 명제가 아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 참인 명제가 있고요. 종류 이거 나눌 수 있어야 돼.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때 예시 딱 두세 개만 쓸게요. 1번 우리가 상윤이는 키가 크다. 문제가 아니다. 그치, 상윤이는 키가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x 값이 1일 때이면 x 빼기 1은 값이 7이다. 그 다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 할 거예요. 자, 참인 명제는 구분을 뒤에서 많이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상윤이는 키가 크다. 관점에 따라 다르다. 알겠어요? 주관적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명제가 아니다 라고 적으셔야 돼요. 명제 아니다. 분명하게 참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x는 1이면 요거래요. 자, x에다 1 대입했어요. 0은 7이래. 맞는 말 틀린 말? 거짓인 거죠. 거짓인 게 분명하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거짓인 명제. 그 다음 마지막 거 기억나? x에다 값을 내가 2를 대입하면 참이고요.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00을 대입하면 거짓이지. 이렇게 우리가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해서 이건 명제가 아니다 인데 얘는 명제가 아닌 것 중에 어떤 거에 해당돼? 조건에 해당된다. 오케이. 그래서 조건은 무엇이었냐? 조건은 두 번째 전체 쭉 다 쓸 거예요. 어제 흐름. 조건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참거짓이 왔다 갔다. 참거짓 왔다 갔다. 그래서 요 말에 정확하게 맞는 말이 우리가 방정식이에요. x 플러스 1은 7이다. 이렇게 써 있어. x 값이 6 이렇게 쓰잖아. 이거 해라 부르죠. 해의 정의가 이쪽이랑 똑같아. 다음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을 해라고 한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 이외에는 x에다 2 넣을 거야. 이건 거짓이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참 거짓이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이 식 조건 맞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들어줬던 거 기억해 주세요.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저거 옆에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써 있어. 이것도 조건인 거야. 1 넣으면 맞죠? 근데 마이너스 2 넣으면 자연수부터 터지죠. 오케이? 그 다음 x에다가 100 넣었어. 터지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조건이야. 조건에 대한 예시예요. 전부. 조건 예시. 그때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얘에 대해서 참이 되는 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P라고 하겠다라고 쓰는 거고, 그때 첫 번째 P란 집합은 여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원소 6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거 들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래. 자연수 단위에서 한다고 하자. 전체 집합이 자연수예요. 그럼 1, 2, 3, 점점점 끝도 없이 무한집합 걸리겠죠? 무한집합. 알겠어요? 저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자연수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라 써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1부터 9까지 쭉 닫아주시면 돼요. 이게 진리집합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세 번째 어떤 과정을 하려고 했었냐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 쓸게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 명제도 부정할 수 있고요. 조건도 부정할 수 있다. 전부 다 부정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P이다 라고 쓰는 거를 이 조건이다. 명제이다. 이렇게 쓴 거야. 알겠어? 명제다 라고 한 거를 우리가
지금 진리집합으로 P라는 걸 썼었는데 이걸 부정하시면 P가 아니다 라고 쓰는 거라고 했어요. P가 아니다. 이거 부정해달라고. 부정 표현. 이다가 아니다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집합관계로 어떻게 돼? P의 여집합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P가 아니다. P가 아닌 집합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P의 여집합 표현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네 번째, 모든과 어떤. 그래서 모든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모든 X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쓸게요. 어제 거 예시 하나씩 더 들어줬으니까 오늘은 하나만 들고 갈게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를 가장 먼저 일단 요 지금 시기 우리가 참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모든이 걸리면은 모든 숫자가 다 돼야 되는 거야. 모든 X 값들이 다 이 가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시 써줘야겠다. 서빈이 못 들었다며 1분 추가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이다. 이거 적을게요. 이것도 똑같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때 우리가 이거의 참고짓을 구별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모든이란 게 보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우리가 전체 집합하고 진리 집합이 같은 집 판정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돼야지 참이야. 오케이? 진리 집합이 자 봐요. 자연수에 대해서 써있지? 자연수에 대해서 라고 써있으니까 자연수, 모든 자연수가 다 짝수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참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아닌 게 한 번만 있어서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면은 이때 거짓이 된다. 거짓. 뭔 말이냐? 요 자연수 중에서 짝수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서빈아? 3. 맞아. 3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찾으시면 거짓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요. 이거 발레 하나 드시면 돼요. 문제 풀 때. 발레라고 해요. 아닌 예시 한 개 딱 들어주면 된다. 한 개. 그러고요. 자, 그다음 모든 말고 미안. 어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이다 써 있어. 서연아,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이다. 이건 맞게 틀리게? 맞지? 말 표현 자체가 어쩌다 한 번이라고 읽으면 돼요. 일단. 알겠어? 수학적 용어 아니야. 바꿔줄 거야 좀 이따. 어쩌다 한 번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인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말 뜻은 뭐냐? 우리 진리집합이 값이 공집합인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닌지 따져주면 되는데 이 값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있다는 거여서 원소가 진리집합의 원소가 한 개라도 있다는 거여서 참이 되는 거야. 어쩌다 한 번. 그런데 진리집합의 원소가 빵꾸가 나 있어. 그럼 이때 거짓이 된다는 거야. 왜? 어떤 말뜻이 뭐라고? 어쩌다 한 번인데 이거를 바꿔준다. 용어적으로 적어도 한 개 이상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지금 어제 했던 게 여기까지예요. 모든 부정했었니? 어제? 부정 안 했었지? 그 다음부터가 지금 새로 싹 쓸 거예요. 지금 싹 써줘. 그래서 노트 사왔어요. 다음에 부자 되면은 그거
한 개 이상이라 써 있는 거랑 모든이랑 우리가 반대 표현이다. 그래서 모든 표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부정관계인 거야. 왔다 갔다 된다고. 오케이? 근데 모든을 우리가 말을 바꿔주면 인의에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어떤이랑 정확히 말이 일치한다고 아까 써드렸던 거예요. A는 B다. 이거를 부정할게요.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부정. 쉽죠, 이거는. 그 다음 세 번째. 자주 나오는 거는 너네 여기가 2차 부등식이 잘 뚫려 있어야지 풀려요. 문제가 어려운 거는 2차 부등식 내용이 어렵게 나와요. 부정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정 표현이란 거야. 반대로 뒤집힌다. 네 번째. 또는과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가 우리가 부정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또는은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 했어요? 또는 무슨 집합? 합집합이요. 그랬을 때 그리고가 교집합이지. 그랬을 때 우리가 부정 표현 뭘로 해? 지금 저기 집합 기호로 여집합으로 집합 표현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A 합집합 B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드모르간 법칙하고 일치해요. 그랬을 때 여기를 부정하시면요. A를 부정하시고요. 그 다음 합집합을 부정하시고요. B를 부정하신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모르간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한국말로 적어드리면 A 또는 B이다 라고 적혀있는 이 말이 부정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A가 아니고 고로 바뀐 거야. 또는이. 그리고 B도 아니다 라고 적힌 거야. 이걸 서로 말로 표현하고 식으로 표현한 거야. 집합관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적으면 지울게. 그리고 내일 조금 남을게요. 내일 못 남으시는 분들은 영상 녹화한 거 한번 봐주시고요. 개별 질문 받아드릴게요. 월요일날 남아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나오려면 토요일날 못 나오겠다. 너무 힘들다. 부정하면 부정이요. 부정이에요. 오케이. 머리 대면 주무시는 분 있어요? 진짜로? 신기하다. 안 좋은 거래. 뭐야? 그래서 부정 요거 지울게요. 됐죠?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걸 그래서 부정할 거야. 자, 그리고 예시도 들어드릴게요. 모든을 부정하시면 어떻게 돼? 어떤이 된다 했어요. 그 다음 요 부분 색깔 하나만 다르게 할게요. 요 부분. 그리고 p이다. 요것도 똑같이 부정한다. 그럼 p가 아니다. 이렇게 적은 거야.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요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x에 대하여 요길 그대로 유지해야 돼. 여긴 그대로 유지해야 돼. 모든 학생은 1등급이다 라고 써 있으면은 부정하시면 어떤 학생들은 1등급이 아니다 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어가 되는 건드리면 부정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 피다를 피가 아니다로 바꾸는 걸 부정이라고 하는데 부정이 아니게끔 깨는 거야. 저 부분을 바꾸면. 알겠어요?
부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갑자기 뒤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관계 살려야 돼, 그대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저것만 하나 여기만 살려주시면 돼요. 요거의 부정. 자, 그렇고요. 그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할 건데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까지가 원래 어제까지 하려던 거였고요. 1번.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과 결론. 가정과 결론. 그래서 하나 예시 들어볼게요. x의 약수가 x는 6의 약수다. x는 6의 약수다. 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 있어. x는 6의 약수이다 면 x는 12의 약수이다. 아, 여기 말이 되게 별로네. x는 6의 약수이면 이걸로 바꿀게요. 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x는 6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라고 써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조건이게 명제게 x에다 맞는 숫자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에요. 얘 조건이다. 그 다음 x는 12의 약수이다. 얘가 q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문장을 p랑 q에 대한 가정과 결론이 섞인 명제다 라고 읽으셔야 되는데 얘가 정과 얘가 결론인 거야. 앞에 거면 뒤에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if 기억하시죠? 가정법 하셨죠? 영어 할 때 뭐뭐라면 뭐뭐다 이렇게 하잖아. 그거 했을 때 가정과 결론인 거야. 알겠어요? 그거랑 똑같이 일치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수학적 표현이니까 이게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적을 때 이 조건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표현법을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꾸냐? 이면이 쓰기 귀찮아서 P 화살표 Q다 라고 이렇게 적어요. 수학적으로 이면 Q이다 이렇게 말로 쓰는 거를 우리가 안 적어주고요. 이제 P 화살표 Q 이렇게로 점점 바뀌어. 그래서 시험 때는 저것만 쓸 거예요. 위에 거 안 써주고. 그럼 요게 가정이고요. 얘가 결론인 거야.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다. 이렇게 똑같이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집합관계로 보실게요. 앞에 거 P에 대한 집합은 진리 집합은 뭐야? P인 거죠. 그리고 얘에 대한 진리 집합을 쓸 때는 집합 대문자 써주세요. 집합 Q 이렇게 쓸 거야. 그래야지 조건인지 집합인지 구분이 잘 돼. 그래서 지금 그때 P라면 전부가 다 Q다라는 이 명제가 우리가 참이라고 할 거야. 참인 명제가 될 거야. 그럼 P라면 모든 게 다 Q가 돼야 돼. 그럼 그걸 집합관계로 우리가 표현해 보시면 P라는 게 있고요. 그때 P라면 얘가 Q 안에 전부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P면은 Q라고. 오케이? 이게 참이면은 P이면 무조건 Q가 되게끔 그림 그린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림 자체가 한 번만 요건 그리지 마요. Q, 여기 P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갔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P인데 Q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P이면 Q가 참이려고 하면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럼 그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요게 요렇게 포함되셔야지 얘가 참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참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따질 때 거짓인 명제인지 따질 때 집합관계로 바꾸셔가지고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관계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풀이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풀이법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 그림 그려놓을 거고요. 이 조건 P랑 조건 Q가 합쳐진 요 문장은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명제가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명제가 됐는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앞에 부분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엄청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집합관계 통해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거다.
요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명제의 역과 대우. 요게 오늘 거에서 제일 중요한데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까지 가려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 거야. 꼬이는 거 없어야 돼서. 자,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는 자, 명제 첫 번째 주어진 명제가 내가 옆에 쓴 것처럼 P이면 Q이다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역이라는 건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는 걸 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Q이면 P이다로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꾼 거를 역이라고 불러요. 그러고 한 가지는 진짜 살면서 지금 처음 보는데 대우란 게 필요한데 대우가 가장 중요해 오늘 거에서. 얘가 최고 중요해요. 자, 그럴 때 대우란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요. 이 명제 P를 부정한다. not P 이렇게 되고요. 다시 미안해요. 요 역을 부정한다. 역을 부정한다. 그럼 not Q가 돼요. 그 다음 요 P 요거를 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을 부정하시면 돼요. 역을 부정한다. 그게 대우야. 역을 부정하는 관계야. 역의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각각 해주시면 돼요. 각각 부정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대우가 되는데 요거가 관계성이 앞에 집합에서부터 배웠던 거랑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 생겨요. 자, 얘의 집합이 다시 얘의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될 거야. 참인 명제.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관계가 하나가 성립이 돼. 집합관계 어떻다고요? 제가 참인 명제면 어떻게 돼? 자, 봐요. 요거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요 화살표랑 정확하게 C 모양하고 똑같아요. 근데 집합관계로 바꾸니까 우리가 대문자로 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얘가 성립해야 돼. 얘가 참인 명제니까 얘가 성립해야 돼. 그때 우리가 어디부터 말을 했냐면 집합에서부터 이거 같은 식이니까 외우세요 라고 써있던 건데 지금 요게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얘는 Q에 대해서 여집합되고요. 그 다음 얘는 P에 대해서 여집합되니까 얘가 요거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봐볼게요. 요 말뜻이 뭐냐. P란 거가 Q란 거 안에 여기 안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때 Q의 여집합 볼게요. Q의 여집합 요쪽 밖에 부분 여기죠. P의 여집합은요. 여기부터 밖에 부분이지. 누가 커? P의 여집합 부분이 더 크지. 그래서 요 그림이 세팅되면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 관계가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이 속해야 돼. 포함돼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말 자체가 뭐냐면 얘가 참이잖아. 얘도 같이 참이라고 내가 집합에서 할 때 얘네 둘이 뒤집고 여집합 관계면은 둘이 같은 식이다 라고 한번 적어줬었어. 그거가 요 말뜻이 대우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요 그림을 적는 것도 중요한데 자, 요거 P의 여집합 관계가 더 크죠? 범위가 Q의 여집합보다. 요거를 확인하시고 지울게요. 우리가 명제가 참이잖아. 그래서 최종 결론은 명제가 참이면 그러면 어디가 참이냐? 대우가 같이 참이에요. 왜? 같은 집합 관계를 의미하고 있거든, 말 자체가. 같은 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야. 그러면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에요. 왜? 대우를 다시 대우할 거야. 대우에 대우할게요. 대우에 대우할게. 대우에 대우. 그럼요. 요거 잘 봐. 이거 명제에서 대우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X자로 가시면서 부정하시는 거야. 역을 건너뛰고 갈 수 있어. 원래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처음 하니까 역을 부정한다라고 말해준 거야. 하는 방식을. 자, 그래서 반대로 뒤집고 부정해 주시면 돼서 반대로 뒤집고 부정해 주시면 이중부정이니까 원래 P가 되고 Q, 이중부정이니까 Q가 돼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면 대우의 대우도 참이니까 명제가 참인 거야. 대우의 대우는 명제예요.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얘도 참이다.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얘는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은 같이 간다. 참거짓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럼 얘도 무조건 거짓인 거예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야. 이걸 이용해서 증명이 계속 나와. 증명 자체가. 요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1단계. 그 다음 역 안 적어줬지.
역은 무관이에요. 무관이다. 얘는 직접 역을 판정해야 돼. 가정 결론만 바꿔낸 거여서 우리가 어떨 때는 명제가 참인데 역이 거짓일 수 있고요. 명제가 참인데 거짓이 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은 아무 관계 없어. 무관이야. 관계 없어요. 이렇게요. 오늘 거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거 다시 읽어봐 주셔야 돼. 다음 시간에 대우 갖고 증명하는 거 할 건데 거길 잘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고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거는 수능 문제 같은데 한 마디 껴서 나와요. 한 마디. 딱 한 마디 껴서 나와요. 근데 말 뜻을 알아야지 당연히 풀 수 있다. 자, 똑같이 갈게요. 요거까지 쓰고 그 다음 쓸 시간 줄게. 얼마 안 남았어. P이면 Q이다 라는 지금 요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요거를 이게 참이 됐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확정짓냐면 P가 Q인 게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이중 방향키 적어 붙여줘요. 이중 화살표.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중 화살표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저게 참이 됐다는 거야. 저 말뜻 자체가. 오케이? 그랬을 때 요게 참인 거야. 내가 수학은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꼭 이렇게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안 불편해. 자, P란 친구가요. 화살을 쏘고 있어. 쏘고 있어. 그때 총을 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때 우리가 주어 잘 봐야 돼. P는 요게 주어예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써요. 쏜 얘가 충 이렇게 들어간 거야. 총이라 생각할 거야. 화살 쐈다고. 애들아 미안해. 이건 외워줘야 돼. 그리고 논리성 잡아줄게요. 왜 충분 조건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Q는 P이기 위한. 자, Q는 어때요? 화살 맞고 있지. Q의 입장. 화살 맞고 있죠. 그래서 피 난다고 해서 필 요 조건 이렇게 외울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돼요. 아, 미안하다. 여기 방법이 없다. 내가 다른 거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진짜. 자, 봐볼게요. 왜 이런 식으로 말이 되냐. 다음 우리 요 명제가 참이라 했잖아. 그때 진리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서빈아, 초점 맞춰야 돼. 여기가 Q란 집합이 있고요. 여기 P란 집합이 있는 거야. P란 집합이 Q란 집합 안에 쏙 들어가지. 그때 요게 해석적인 오류인 걸로 알고 있거든. 적합하다의 말뜻이에요. 적합하다는 거야. 그냥 봐봐요. P이면 Q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거야. 그냥 적합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Q인 거야. 뭔가 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Q인 거야. P이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저렇게 충분하다고 한 거야. 이걸. 알겠어요? 이거 진짜 해석 그렇게 돼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우리 Q이기 위해서는 다시 Q는요. P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여기 있는 거는 아직 P가 아니지. 여기 안에 들어가게끔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논리성으로 하나씩 문제 풀잖아. 이미 1분 정도가 지나가. 이걸 그냥 화살을 쏘고 있는지 이거 표시해 주거든. 이거 갖고 그냥 적으시고 우리가 시작하시는 게 맞아. 그러고 요 말이 적혀 있을 때 다시 갈게요. P라는 여기 주어 관계 보는 거야. 주어가 어떻게 하는지야. 주어가 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저기 S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주어는 충분 조건이다. 자, 활 쏘래. Q 이렇게요. 쏘라고 얘가. 그다음 아래 거 Q가 P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래. 주어가 맞아서 P 난다고. 맞아야 돼요. P. 그때 요거를 우리가 화살표는 계속 오른쪽으로 바꿔줄 거야. 요거랑 똑같이 P가
Q다 이렇게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걸 적고 나서 이렇게 얘가 필요해요.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하나, 네. 여기서 딱 하나 조건이 더 남아있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하나 더 있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그게 제일 쉽고요. 이거는 그냥 다 맞추고요. 필요 충분 조건. 팔 안 써도 돼요. 그냥 저 옆에다 필요 충분 조건 더 떼어 써주세요.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쌌어. 충분 조건이기도 한데 필요 조건이기도 하단 거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그럼 반대로 화살 이렇게도 맞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걸 집합관계로 우리가 표현하면 P란 집합은 Q란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빨간색 적히고요. 그런데 이거고 그 다음 또 P가 Q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야 되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모두 만족돼야 돼. 그럼 어떤 역할이 되냐? 둘 다 만족이니까 P랑 Q가 똑같다.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돼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진리 집합이 똑같다. 여기까지면 80% 내용은 끝났고요. 요거 갖고 이제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스크림 몇 개 남았지?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갖다 줄게요. 한 6, 7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3개. 성이 안 먹어? 괜찮아? 먹는다고? 괜찮아. 민수야 안 먹어? 아이스크림? 3개. 자, 더 먹을 사람 6개는 있는 것 같은데 3개.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갖다 줄게요. 빠삐꼬 딱 하나 있는데, 빠삐꼬. 빠삐꼬 오케이. 우연히 빠삐꼬. 자, 그래서 이걸로 갈게요. 여기면 내용 다 됐고요. 이거 어제 거 2번 하나만 바꿀게요. 위에 전체 집합이다 라고 써있는데 전체 집합 안 보고 풀어가지고 틀렸어요. 자, 진리 집합이란 거는 다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그 x값을 우리가 원소로 한다 라고 썼죠. 여기 마이너스 6일 이렇게 해가지고 x값이 우리가 6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고 해서 진리 집합에 마이너스 1과 6을 써줬는데 저기 위에 자연수 집합이래. 이거 지워주세요. 요거 하나. 그 다음 하나씩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씩 해줄게요. 앞에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여기부터 부정 하나씩 해볼게요. 부정 하나씩. 부등식 부정이 잘 안 될까 봐 하나씩 해야 되겠다. 자, 1번. x값이 마이너스 7이 아니래 라는 걸 부정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x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적어줘야 돼. 는 아니다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상윤아 좀 이따 찍어줄게. 그리고 이고 라고 써있어. 그리고는 부정하면 뭐야 상윤이? 몰라? 아니 뭘 집중했어. 그럼 그리고 부정하면 또는이 돼요. 또는 기억해줘. 또는 읽어야 돼. 적었잖아. 자, 그 다음 x값이 5가 아니다 라고 써있어요. x값이 5다 이렇게 돼요. 요게 부정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요것도 얘는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이 부등식 자체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
x가 6보다 작다라고 써 있는 식이에요. 그게 연립부등식이잖아. 저 양쪽 연립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로 연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연립부등식 공통수학 1 과정에서 연립부등식 했던 게 첫 번째 식이 만족되고 두 번째 식이 만족된다 라고 하는 거야. 공통부분이라 했잖아. 그거 교집합 관계라고. 그래서 이걸 부정하시면요. 이쪽 부정하시면 어떻게 돼? x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이 그리고가 어떻게 돼? 또는 이걸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 요거를 부정하시면 x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가 붙어있던 식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돼. 두 식이 붙은 거야.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 다음 x가 6보다 작다가 연립부등식 된 게 저 범위예요. 그래서 그리고다. 자, 그 다음 요거 또 뒤집자. 얘요. 얘 뒤집으면 어떻게 돼?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 얘가 또 뒤집히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리고로 뒤집혔으니까 연립부등식으로 해를 한 번에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 x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단계 거쳐드린 거고요. 이게 그래서 좀 지나서 뚝뚝뚝 그냥 바로 나와지면 좋겠고요.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갖다 포함해가지고 뒤집으면은 갖다 없애주고요. 갖다 없이 뒤집으면 갖다 포함돼야 돼. 알겠어요? 그게 부정이야. 작다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 하면 뒤집으면 우리가 작거나 같다로 뒤집혀야 돼요. 그래서 갖다 포함해서 뒤집는 거야. 범위가 그 부분을 빼주시는 거예요. 여집합 개념이야. 그렇고요. 아래 거 볼게요. a 값이 짝수면 a제곱은 짝수다라고 써 있어요. a 값이 짝수니까 2k 요 형태면 당연히 a제곱이면 어때요? 4k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2가 곱해져 있는 숫자니까 짝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참 이게 수식으로 안 하고 그냥 a 값에다 2, 4, 6, 8 이렇게 넣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첫 단계에선 크게 문제 없다. 뒤에 좀 이따 증명할 때 다 이걸로 해야 돼가지고 그래. 나중에 최종판이. 자, 두 번째 x가 소수이면 이거 갖고 빈칸 채우라 그래. 싹 다.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라고 써 있어요. x가 소수면 홀수다. 어때요? 어느 거 안 돼? 2 안 되죠? 2 안 된다. 반례 찾는 거예요. 이 명제 계속할 때 참거짓 구분할 때 반례 x는 2 요거 찾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x가 1값보다 크면 x가 2보다 크다 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반례 자체가 어디야? x가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거나 같은 숫자가 전부 다 반례인 거예요. 저기 부분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부분이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된다. 자, 이거 포함관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헷갈리시는 분 포함관계 보세요. P이면 Q이다 써있지? Q이다. 그럼 P 먼저 우리가 표시해 줄게요. P, 얘가 P예요. 그 다음 Q 어때요? Q가 어디야? 여기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있는 게 Q야. 그랬을 때 어디가 비어? 요만큼이 빈다고. 그래서 그 값이 1에서부터 2 채워주면 된다고. 그게 비는 부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그림 그려서 하는 문제 좀 이따 하나씩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 쓰는 사람 쓰고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요거 3번만 하자. 어떤 x에 대해서 x는 두 자리 자연수다. 어때요? 있어요? 어떤 거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뭐라고? 거짓이다. 진리집합의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진리집합 P가 어때요? 요거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다. 공집합.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거짓이다. 얘가 된다. 어떤 표현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 걸 다 해줄 거야. 아래 거 다 해줄게요. 조금 기초적인 건데 일단 명제에 역과 대우, 명제 모두 다 구분해 줄 거예요. 이거부터 하나씩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명제엔 써 있으니까 명제 갖고 우리가 참거짓 구분할게. 먼저 x가 짝수면 x는 4의 배수다. 이거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x가 짝수라고 하는 거는 몇의 배수야? 2의 배수죠. 근데 이렇게 쓸게요. 2의 배수다. 그러면 x란 게 2k인데 2k는 4의 배수인지 4로 어떻게 되는지 4의 L 요 형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수식 자체가 2의 배수밖에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얘 거짓이고요. 본인들이 하실 때는 일단 우리가 증명 과정 갈 때 내가 이렇게 계속 쓸 거여서
그때 때문에 지금 수식 쓰는 거야. 식으로 바꿔야 돼 그때는. 근데 지금 본인이 할 때는 짝수인데 사의 배수가 아닌 거 하나씩 발레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 그게 기초풀이법이야. 몇 안 돼요? 2가 안 되죠. 숫자 2. 그럼 거짓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오케이? 연습부터 해야 돼. 먼저. 그러고요. 이거에 역으로 갈게요. 역으로 간다. 역은요. x는 4의 배수면 어때요? x가 짝수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건 어때요? 4의 배수면은 4k 써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가 어때요? 2 곱하기 2k 형태니까 2의 배수가 맞다 라고 해서 참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본인들 어떻게 하라고? 4 넣어보시고요. 8 넣어보시고 12 넣어보시고 하나씩 넣어보시면 모두 다 짝수야. 4의 배수면. 맞죠? 그래서 이게 참인 게 자명하다. 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역 말고 이제 대우 갈게요. 대우는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에서 뒤집어주면 좋겠는데 안 되시면 역에서 뒤집어주면 돼요. 역에서 그냥 가정을 뒤집어. x는 4의 배수가 아니면 x라고 쓸게요. 그럼 x는 짝수가 아니다 라고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x는 4의 배수가 아니면 x는 짝수가 아니래. 4의 배수. 네. x는 4의 배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숫자 뭐뭐뭐 넣을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거 2. 2는 짝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거짓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식으로 쓰려고 하면 x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x는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1형태거나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2형태,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3형태일 때 그때 요 값은 짝수가 된다. 2로 묶이기 때문에 2k 플러스 1이어서 2의 배수 형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짓인 거 찾는 게 저런 게 증명에서 나와요. 위에 거 아래 거는 안 되고. 저 증명 어려우면 안 하실 거예요. 증명이 문제가 하나 빈칸 채우는 게 나올 텐데 되는 분들만 챙겨갈 거예요. 처음엔. 여기 기말범위야 일단. 요거요. 그래서 얘네는 뭐 문제 없어요. 얘는 안 되는 거 맞아.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거짓인 게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게 결론이야? 명제랑 대우는 우리가 어때? 거짓이 똑같이 걸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저기 역은요? 둘이 반대야? 아니라 했어요. 고개 끄덕이면 어떡해. 역은 상관없어 상윤아. 역 상관없어요. 알겠어? 역은 직접 본인이 하셔야 돼요. 가정 결론을 뒤집은 거여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줘야 돼. 그게 처음 거고요. 수식 쓰고 싶으신 분들은 써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쓸 거여서. 지울게요. 자,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얘 한번 가볼게요. 합동이야. 모양이 똑같지? 합동이면 넓이가 똑같대. 상윤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 너무 자명해요. 둘이 모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넓이가 달라? 이거는 그냥 논리다. 자, 그때 이제 역으로 뒤집을게요. 역은요, 두 삼각형 넓이가 같으면 어때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거 언제 많이 봤죠? 알고 있는 지식을 쓰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요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 요 삼각형 넓이 똑같죠? 이렇게. 근데 확 더 비틀어도 되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 조금만 연장할게요. 어정쩡하게 이게 합동인 것 같다라고 하실까봐. 이렇게요. 주황색하고 이거 합동 아니지? 둘이 넓이 어때? 똑같죠? 평행선에서 높이가 어떻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걸 쓸 거기 때문이야. 밑변 길이가 똑같으면 넓이가 똑같다. 이거 했었죠? 그래서 이거 합동이 아니다. 오케이? 합동일 수도 있지만 합동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참인 명제는 참만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정확해야 돼. 항상 맞는 말만 해야지 참인 거야. 알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뭐야? 참것이 따질 때 왔다 갔다 한다. 조건으로 바뀐 거니까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명제에 참거짓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명제의 역이 거짓이다.
이거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 대우. 대우 가실게요. 자, 두 삼각형의 넓이가 안 같다. 넓이가 같지 않다. 않으면 그럼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다. 삼각형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지 않으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래. 맞지?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지 않은데 합동인지 아닌지 왜 구분하고 있는 거야? 참이다. 오케이? 근데 요거를 하실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대우나 명제 중에서 둘 중 하나가 쉬워요. 대우나 명제 중에서 둘 중 한 개가 쉬워. 그래서 본인이 대우가 쉬운 문제면은 대우를 해보시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인 거야. 근데 명제가 쉬운 문제면은 대우의 참을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명제로 참거짓을 판단하고 대우의 참거짓을 구분해 주는 거야. 같이 가는 거여서. 그게 문제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는 대우까지는 그래요. 지운다. 두 번째는 내용이 별로 없고요. 자, 세 번째. x 더하기 y는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 어때요? 거짓인데 우리가 이게 왼쪽 식을 우리가 식을 바꿔주면 x는 마이너스 y지. x는 마이너스 y야. 우리가 x랑 y에 대해서 순서쌍을 쓰실 거예요. 순서쌍 조금만 어렵게 할게. 요 값이 1, 마이너스 1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 1 점점점 그 다음 100,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전부가 다 가능해.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0, 0은 또 걸려요. 맞죠? 순서쌍 쓴 거야. x, y에 대한 순서쌍. 그때 얘 값이 x는 0 또는 y는 0이라 써 있으니까 얘 보실게요. 얘는 0, x 값만 0이야. 그러고 y 값이 100이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y 값이 0이야. x 값이 2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언제 한 번만 걸리냐? 우리가 둘 다 0일 때가 가능해요. 얘네가 합집합이어서 x가 0, 그 다음 y가 0이 한 번 같이 가질 때가 합집합이야. 오케이? 그러고 x만 0이어도 되고요. x는 0, y는 0이어도 되고 y만 0이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다시 할게요. 표정이 안 좋네. 자, 그냥 할게요. 쉬운 걸로 갈게. x 더하기 y가 값이 0이래. 유리야. 자, 요 값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요 값이 하나가 1이야. 그럼 어때요? 안 맞죠? 이런 반례를 찾는 게 제일 쉽다고. 아까 거가 원래 문제 상위 문제 풀려고 하면 그걸 해야 돼. 순서쌍 잡아야 돼. 반드시. 일단 근데 처음엔 반례 찾을게요. 그래서 이거 거짓이다. 이렇게 된다. 거짓. 얘가 거짓. 그랬을 때 우리가 역 갈게요. 역은요. x는 0 또는 y 값은 0이다. 이렇게 할 때 x 더하기 y는 값이 0이다. 이게 돼요. 라고 써 있는 게 우리가 뭐야? 역이죠. 얘가 역이에요. 역.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0 또는 y는 0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x는 0 또는 y는 0이야. 그럼 그 말 자체가 x는 0 합집합, y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더 도전할게. 자, 순서쌍이에요. x, y로 적을 거야. 그때 얘가 0 이렇게 적고요. y 값이 7 이렇게 적어도 얘는 x는 0인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럼 왼쪽 A 차집합 B인 거야. 얘를 A 집합, 얘를 B 집합으로 하면 A 차집합 B야. 근데 여기서 A 교집합 B는 무슨 뜻이냐? 0, 0인 거예요. 둘 다 0인 거. 둘의 교집합이 된 거야. 그 다음 B 차집합 A는요. Y 값만 0인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여기 7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여서 점점점 더 쓸 수 있는 거야. 요게 0, 12 점점점 그 다음 여기 12,0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얘네가 다 되는 거야. 왼쪽 식은. 저거의 순서쌍이 이해돼야 돼요. 그때 옆에 거 얘네가 모두 다 만족하니 0,1 대입해요. 안 되죠? 이미 거짓이야. 인데 자, 방금 거 순서쌍 못 하시면 괜찮아요. 나중에 시험 때 돼서 되게 하면 돼요. 기초 부분만. 자, 그래서 x값이 0이거나 y값이 0인 거니까 둘 중 하나만 0이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반례는 x는 0인데 y값이 1억이라 적자. 둘이 합쳐서 0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반례 찾으시면 돼요. 거짓인 거. 이게 제일 쉽게 푸는 거예요. 알죠? 반례가 더 쉽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대우도 할게요. 대우를 한다. 마지막 대우 할게요. x는 0이 아니고 대우 여기 뒤집어. x는 0이 아니고야. 그리고야. 또는이 뒤집혔어요. 또는이 그리고야. 그 다음 y는 0이 아니다. 이거면 우리가 x 더하기 y 값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요. 자, 그때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야. 두 값의 합이 0이 아니다야.
이거 어때요? 얘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3이야. 둘이 합치면 0 되는데? 라고 해서 거짓 나오는 거야. 이게 반래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그 값이 맞지 않냐라고 의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초점이 별로 진짜로 대응관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집합하고 똑같아요. 자, 볼게요. 명제인 걸 찾으세요 라고 써있어요. 소수는 홀수이다. 어때요? 아, 이거 정확히 말해줘야 돼. 성은아, 저거 뭐라 해야 돼? 1번 홀수이다. 저기 문제 읽어봐. 명제인 것을 찾고 그러고 거짓인지 참인지 찾으래. 쟨 명제가 맞아요 아니에요? 1번 명제가 맞아요. 명제 맞죠? 근데 거짓이. 거짓이 명제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거짓 명제라고 할게요. 그 다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자, 서빈아. 명제예요. 그 다음 참. 오케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실은 쓸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중요해요. 참인 명제. 그 다음 아래 거, 세 번째 거. 상윤아,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저런 거? 명제가 아니다. 그러고 뭐예요? 조건. 맞아요. 명제가 아니다. 조건. 부등식이어서 명제 아님, 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하자. 126번. 민수야, 1번 해줄래? 참인 명제. 맞죠? 루트 4는 어때요? 2죠. 그래서 저게 유리수다 라고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값은 루트 4는 유리수다. 우리가 참인 명제다. 유리야, 두 번째. 이항에 2x 값이 마이너스 4래. x 값이 마이너스 1래. 이렇게 써 있어. x에다 몇 넣어야 참이야? 그럼 나머지는? 아니지. 그럼 뭐라고? 조건이요, 조건. 명제가 아니다. 명제가 아니다. 도와주세요. 세 번째, 직각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 있어.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이지. 이거 그냥 구분해줘야 돼요. 이거 어때요? 분명하지? 분명한데 우리 어때요? 직각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어때요? 참인 명제죠. 참인 명제. 그 다음 아까부터 4번 했던 거.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거 뭐라고요? 뭐야? 거짓이지. 거짓이 명제. 이렇게요. 잠깐만. 127번. 두 조건. 두 조건. P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고요. 0에서부터 3 사이에 대해서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요. 여기부터 잘해야 돼요. 앞에 거는 한 문제 나올 만한데 그냥 객관식 보기로 하나 쉬운 거 나올 것 같고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보기들 다 읽으시면 되고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 요거는요. 우리 갈게요. 요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할 거래. 그럼 여기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이거 P의 여집합 표현 또는 합집합 표현. 얘는 Q 이렇게 되지. 요거에 부정하래. 그럼 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P 교집합 Q의 여집합 얘가 돼서 P 차집합 Q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요. 우리가 부등식 내용이기 때문에 차집합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교집합으로 갈게. 자, 그럼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P의 값을 먼저 표기한다. P의 값의 범위 표현해 주세요. 마이너스 3 여기 1 표현해 줘. 예요. 그 다음 Q의 여집합 갈게요. Q의 여집합은요. Q의 여집합 우리 not Q 요거 범위를 찾아줘야 돼. 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때?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 값이 어때야 돼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에 대해서 교집합하라는 거야. 교집합은 뭐야? 우리 이전에 공통수학 1회 했던 공통부분 찾기랑 일치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값이 0 사이다. 이렇게요. 같다, 같다. 이렇게요. 여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찾아줄게요. x바 마이너스 3, x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부등식 잘 풀면 돼요. 교집합은 무조건 우리가 공통부분 처리야. 그럼 나 여기에서 궁금한 거 하나만. P 집합이 있고요. P 합집합 Q의 범위 있을 거야. P 합집합 Q.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밑에 이거의 범위 있을 거야. 수직선 그려. P 정확히 그려줘요. 3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때 0에서부터 3 사이다. 0에서부터 3 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 합집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게? 합집합은 전체 다라고 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x바 x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크거나 같고 여기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전체 범위가 합집합인 거야. 합집합 표현 가능해야 돼요. 부등식에서. 오케이? 교집합은 겹치는 거 공통 부분. 합집합은 전부. 총체 해줘야 돼요. 그래서요. 합집합만 좀 다르고요. 기존에 풀던 부등식하고. 자, 그 다음 두 문제만 더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 두 조건 P랑 Q에 대해서 하나씩 진리 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P 집합은 1에서부터 4 사이까지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Q 집합은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유리야 요거까지만 할게. 한 번만. 화이팅. 자, 가볼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범위 잘 뒤집으면 돼요. 아까 해줬어. 첫 번째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나 P야. 나 P는 어떻게 해요? 요 범위 부정해달라는 거야.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써있는 걸 뒤집으시면 돼요. x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x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집합 표현 안 할게요. 이렇게만 써줄게. 그러고 하나만 더 하자. 수직선 표시할게요. 1, 여기 4야. 이게 실수 x 전체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얘의 조건이 여기가 P란 조건이지. 그럼 P란 조건의 반대편에 있는 비어있는 요 부분들이 우리가 P의 not P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반대쪽으로 비어서. 그래서 두 번째 할게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는 어때요? P의 여집합 합집합 Q 요거 구하는 거지. P의 여집합 합집합 Q. 그래서 요거 구하실 거고요. P의 여집합 합집합 Q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P의 여집합 구할게요. P의 여집합 저기 구해놨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은 우리가 범위가 어때? x가 1에서부터 또는 x가 4보다 크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q의 범위는 어때요? q의 범위는 x가 3에서부터 또는 x가 5보다 크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수직선상에 정확히 표기하는 게 중요해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얘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옆에 5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어요. 5보다 크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합집합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합집합 그 다음 합집합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전체 다 적어주시면 돼요. 전체 모두 다. 그래서 이 값은 x가 3보다 작고요.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3번 P 그리고 not Q래. 그럼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걸로 집합 표현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P 적고요. Q의 여집합 판단해 주시면 된다. Q의 여집합 판단까지 그냥 한 번에 해줄게요. P는요 1에서부터 4 사이까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P 얘가 P고요. Q의 여집합은요 적어 보시면요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써 있으니까 3에서부터 5까지 라고 사이로 오므라들어 줘야 돼. 이거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그때 얘 또는이니까 얘 요거 부정할 거야. 그럼 어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뒤집어지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얘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 이렇게 오므라들어 주면 돼. 알겠어요? 벌어졌으니까 반대 개념이 안으로 오므라들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교집합하니까 요만큼이다. 이 값은 x가 3에서부터 4 사이다. 얘가 됩니다. 요거까지요. 조금만 이따 할게요. 5분만 이따 하자. 5분만. 금방 오케이.
아. 자, 앉아. 자, 앉아요. 네. 그 오늘 집합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뭐야? 아니 초코파. 왜? 왜? 이해됐어. 누가 만들었어 지금? 물 만들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129번. 이것도 나오는데? 129번. 문제 읽어주세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자, 129번 갈게요. 빨리빨리 해보자. 오늘 필요 충분까지 해야 돼요. 자, 전체 집합 저거에 대해서 조건 P가 다음 조건일 때 조건 P의 진리 집합 원소 개수 구하세요. 그냥 2차 부등식 잘 하냐는 내용이지. 우리가 어때요? 여기 마이너스 8, 2 요거 쓰면 되지. X값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한 자리 자연수 아래 뭐뭐 돼요? 1, 2, 3, 점점점 7까지 되겠다. 그럼 이거 집합 P에 대한 원소가 우리 진리 집합 P에 대한 원소가 몇 개? 7개가 있다. 그냥 이렇게 풀리죠. 빨리빨리 풀게요. 우리 필요 충분까지 간다. 이거 아까 많이 했어요. x가 3의 양의 배수면 x는 6의 양의 배수다. 3 같은 거 돼요? 안 되죠? 3 여기 안 걸리지? P이면 Q이다야. 알겠어요? 여기 진리집합 써줄게요. 이거 1번 이렇게 쓰세요. 1번. P의 진리집합에 들어가는 숫자는 3, 6, 9, 점점점. 근데 Q에 우리 진리집합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때요? 6부터 들어가지? 6, 12, 점점점 이거지? 포함관계가 이쪽 포함관계네. 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쪽 관계여야지. 그런데 이쪽 관계가 아니다. 이거니까 우리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관계로.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요거의 진리집합 P라고 할 거예요. P의 집합에 들어가는 값이 이거 1과 2다. 요건 되지? 2차 방정식 많이 풀었지? 자, 저거일 때 요 범위가 어때요? 0에서부터 Q의 X에 대한 우리 조건제시법으로 간다. X 값이 0에서부터 4 사이다. 얘네 둘 여기 범위 안에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죠? 그러면 이거 포함관계가 맞네. 이렇게 포함관계로 보실게요.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 3번. X, Y가 무리수래. 이건 반대 찾을게요. 이면 X 더하기 Y가 무리수다 라고 써있어. 유리야 발레 하나 해주라. 발레. 민수 발레 알겠어요? 무리수인데 둘이 합이 무리수가 안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아닌 예시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야. 루트 2랑 루트 마이너스 2. 그럼 둘이 합치면 0이죠. 유리수네. 그래서 아니다. 반례 하나 찾아서 거짓이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반례 찾아서 하셔도 돼요. 아까 3 쓰려 했지?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진리집합 쓸 수 있는 건 하나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도움이 좀 된다. 131 갈게요. 지울게요. 기억번. x가 y보다 크면 x제곱 요 값이 y제곱보다 크다. 우리 떨어져 앉아야겠다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참일까요? 이게 양수값에 대해서랑 음수값에 대해서 달라서 얘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요거가 마이너스 100이야. 그 다음 요거가 마이너스 200 할 거야. 그럼 제곱값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음수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돼. 이거 참거짓 할 때 부등호 그냥 바로 박으려고 할 때 음수 쪽 해줘야 돼요. 체크를. 그래서 이거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 관계일 때로 쉽게 생각하기 좋아요. 양수. 그냥 유리야 들어놓고 하지 마요. 양수의 관계. 양수의 관계일 때는 어때요? 이때는 이거 참인 거 맞는데 음수 관계일 때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니은번. 이거 기억번 같은 건 계속 많이 풀면서 아시면 되고요. x가 y보다 크면 그때 x 빼기 y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써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요거를 이항해 주시면 x 빼기 y가 0보다 크다라고 써 있는 거지.
지금 얘 진리집합 P랑 우리 진리집합 Q가 어때요? 둘이 똑같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지? 그럼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P랑 Q가 같지? 근데 뿐만 아니라 얘인 거는 우리가 참이 되겠지. 오케이? 당연히 참인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어요? 화살표 양쪽 짝대기가 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P랑 Q가 이렇게 화살표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참인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이야. 우리가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했던 게 참이어서 된다고 내가 처음에 이중 짝대기 하고 시작했잖아. 오케이? 그러고요. D급번 간다. x, y 곱값이 0이면 얘면 x 더하기 y의 절대값이 값이 0이다. 우연아, 너 이거 풀어본 적 있다. x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이 0이래. 이거 문? 아, 아니 여기 뒤에만. 여기 뒤에만. 얘 뒤에만. 풀어줘. 자, 상윤아, 푼 적 있다. 화영아, 너 이거 알겠어? 어때? 이거가 절대값이어서 절대값은 어때야 돼요? 범위가 절대값 범위, 절대값 음수 나와요? 안 나오지? 얘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다음 절대값 y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둘 다 0이어야 돼요. x는 0이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y는 0이다. 그래야지 문제가 섞여 있을 때 계속 갈 수 있어. 얘인 거예요. 근데 앞에 거 본다. 얘는요.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거의 합집합이지. 근데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교집합이니까 순서상으로 아까처럼 의미를 드리면 얘는 0,7 이런 거 되고요. 0,0도 되고요. 얘는 7,0도 가능한데 얘네는 둘 다 0,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포함관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른쪽은 0, 0밖에 못 꼽는 거야. 이거 순서상 이해가 되면 좀 몇 개가 더 풀려요. 유형적으로. 요거요. 0,7 내가 마음대로 잡은 거야. 0,100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답은요? 답 니은 하나 이렇게요. 그다음 132. 기억번만 지워야 되겠다. 자, Q이면 P다래. Q이면 P다. Q이면 P다. 라고 하는 거, 요 집합관계가 얘가 거짓이 돼야 된대. 얘가 거짓이 될 거래. Q라는 거에서 P의 부분집합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 자체가. 말 이해하세요? Q라는 것 중에서 우리 P가 포함되지 않는 우리가 원소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럼 Q 체크할게요. Q 어디야? Q 여기죠. Q 여기. 얘가 P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야지 거짓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오케이? 하나씩 판별하면 돼요. Q의 원소 B, 얘는 P의 부분집합이 맞죠? B는 P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C는요? 얘는 아니지. 그래서 얘인 거야. 얘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값은 우리가 C가 된다. 성현이 알겠어? 모르겠어? 자, 다시 간다. 다시 갈게요. 괜찮아요. 자, 봐봐요. 우리가 Q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써줄게. Q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B랑 C죠. 그때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A, B죠. A, B. 그때 얘가 포함관계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라는 거야. 포함관계가 안 되는 건요. 우리가 B가 되죠. B는 된다. 이렇게. 그래서 C가 안 된다. C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집합관계로, 진리집합관계로 헷갈리시면 바꿔주세요. 그 다음. 얘들아 표정을 구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해줄게요. 진짜 말해줘야 돼. 그럼 다시 해줄게. 네, 화이팅.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여기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써있어요. not P이면 Q이다. 그럼 이거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참이래잖아. 이거 확정인 거야 지금.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고 이거 아까 표기법 참이다 라고 하면 이거 화살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요렇게만 나와도 참인 거야 이미. 다른 거 여지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문제 푸실 건데 지금 요거 할 때 나랑 똑같이 해줘. P의 여집합이 안쪽에 있고요. Q 값이 여기 밖에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 여집합인데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거 그냥 네이밍이야.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되게 우리가 설정 잡아준 거야.
그냥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다 맞힐 수 있어. 자, 그때 하나씩 하나씩 간다. 1번 P가 Q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있어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P는 어디예요? 요거의 외부, 여기죠. 외부. 이렇게요. 선 3개만 그려도 될까요? 몇 개 더 그려줄까요? 여기 돼. 여기 밖에까지. 요게 P의 여집합, 여기가 P.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Q의 부분집합 아닌 부분, P의 여집합이 있어요. P의 여집합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오케이? 자, 봐봐요. P라는 거. 그리고 여기 밖에 쪽 부분 어때요? 넘쳐나가지, Q에. 그리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오케이? 둘이 안 된다. 그거 알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 Q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써있어요. Q집합, 여기 부분은 우리 여기 밖에 분홍색 범위 안에 포함된다 라고 써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포함 어떻게 돼요?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고 있어. 어떻게 돼? Q는 P의 부분집합. 어디가 안 돼요 지금? 요 P의 여집합 부분 안 되지. 똑같이 P의 여집합 때문에 우리가 정리가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몇 번 돌려봐줘. 지금 사실 안 되는 거 같은 사람도 있거든. 어떻게 계약하고는 뒤에 남겨서 할게요. 12시까지 남으면 답 나오겠죠. 지금 남은 시간이 없어서. 자, 세 번째 P 교집합 Q. 요 값은요, 둘의 교집합. 얘를 했을 때 얘는 공집합이다 라고 써있어요. P랑 Q의 교집합을 찾으래. 내가 이 선이 뭐야 지금? 얘 P죠. 얘가 P야 지금. P랑 Q의 교집합, 여기 도넛 모양 있죠? 그래서 이거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도넛 모양 있다. 여기요. 그 다음 4번 P 합집합 Q. P 합집합 Q. 요 값은 전체 집합이다 라고 써있어요. 자, 볼게요. Q란 거 어느 거야? Q 요거죠. 그래서 Q 색칠해줘. 그 다음 P 어디였어요? P 여기 바깥쪽 요쪽이었죠. 둘이 합집합하면 전부가 색칠되네. 오케이.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5번 P랑 Q랑 같대. 어림도 없다. Q 여기 안에 빈다. 그리고 여기 밖에도 빈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몇 개만 더 가자. 필요 충분 요건까지 갈게요. 오늘 숙제해야 돼서. (134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에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 할 때 P 합집합 Q는 P, Q 교집합 R이 R. 다음 명제 중에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 써 있어요. 자, P 합집합 Q가 P래. 그 다음 Q 교집합 R이 R이래.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카톡 보낼게요. 자, 시간 줘서 다시 할게요. 일요일 날. 자, 애들아 일요일 날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표 내가 보낼게. 애들아 물어볼게. 그 답장해줘. 몇 시에 되나? 화영아 일요일 날 전부 다 안 돼 혹시? 진짜로? 알겠어. 일단 토요일 다시 조사해볼게요. 자, 정윤이랑 다 물어볼게. 정윤이랑 지우랑. 애들아 숙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안 와도 돼요. 자 볼게요. 일단 모르겠어요. 좀 이따 얘기하자 지금. 자, P 합집합 Q가 P래 라고 써있어. P 합집합 Q가 P래. 합집합했더니 P래. 그럼 P가 밖에 있어야죠. 둘이 큰 거, 작은 거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야 돼. Q 교집합 R이 R이래. 그럼요. 누가 작아? R이 작은 거죠. 이제 요거 되니? 요거 돼야 돼요. 얘가 R이 여기여야 돼. 이렇게. 이거 갖고 이제 1, 2, 3, 4, 5 저거 하세요 라고 써있는 거야.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말뜻이 뭐야? 집합관계로 바꾸시면 R 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R 집합이 Q의 부분집합 맞죠? 1번 얘 맞아요 참. 그다음 두 번째 Q의 여집합이 어때요? 얘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써있는 거야. 아 이거 근데 보기 너무 불편하거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대우 배운 거야. 지금 여기에다 2번에다가 쭉 뽑아가지고 적어놓으세요. 여집합하고 여집합 이렇게 이중부정돼 있잖아. 그래서 다시 Q의 여집합 그 다음 R의 여집합 이렇게 여집합 관계가 두 개 걸려 있잖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이거 뭐 할 거야? 대우하실 거예요. 대우할 거야. 대우하시면 우리가 풀이가 쉽다는 거야. 대우랑 판정법이 똑같아서 명제가. 이번에 적어줘야 돼. 그래서 2번 이거 대신에 우리 R 집합이 Q의 부분집합인지 따질 거야. R, Q의 맞죠? 이래서 쉬운 거야. 여기서 밖에 색칠 안 하고 있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집합 두 개 걸릴 때만 일단 하세요. 먼저. 그 다음 하나 걸릴 때 할 때가 좋은 게 있는데 그건 풀면서 알려줄게. RPM조. 자, 3번. 쟤는요. P의 여집합. 얘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두 개 있으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돼서 저기 중간에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래서 동그라미. 그 다음 네 번째. Q가 P의 부분집합이래.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Q가 P의 부분집합. 오케이. 이렇게요. 그 다음 5번. R의 여집합이야. R의 여집합이 우리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요. 똑같이.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것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P가 R에 포함된다. 이렇게 할 거야.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대우가 판정이 너무 유리해. 대우 써야 돼요. 본인 풀 때. 그래서 여집합 두 개였으면 우리가 쓰시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색칠하면 끝도 없어. 그 다음 필요충분 언제 나오지? 요 근처에 나오는데 필요충분까지 못 가겠다. 한 두 개만 더 할게요. 135 필요충분 전까지 숙제할게요. 애들아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거여서 오늘 개념 써준 거 다시 읽어야 돼. 반드시. 알겠어? 또 하면 또 시간 날려요. 아까 앞에부터 해가지고 한 10분 날린 거거든? 근데 이거 아까 거 전체 다 다시 하면 30분 걸려. 그래서 읽어와야 돼요. 반드시. 읽고 와. 필요충분까지 읽고 와. 그래야지 문제 진행돼. 자, P 간다. P의 집합이 x-1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처리법은 알아야 돼. 채원아 이거 괜찮아? 이거 할 줄 알아? 절대값 처리 못하겠어? 자, 이거 어떻게 하냐? x-1 요거 K값, 얘가 마이너스 K값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면 어때요? 이거 0에서부터 x까지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x의 위치가 수직선상에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여기에 x값의 좌표가 잡혀야 된다라고 거리 개념 잡아줬었어. 그랬을 때 그거를 쓰는 방법이 얘가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얘가 요 사이값에 안에 있는 값이 있어야 된다.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저만큼밖에 못 된다. 그래서 양값, 음값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1값을 치운다. x값이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P가 Q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 되도록 하래. 참이 되게끔 하래. 자, 그럼요. 우리가 P를 알아, Q를 알아. 지금 식을 보면 P 알아, Q 알아?
Q 알죠? 그래서 Q부터 적는 거야.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정확한 거 먼저 했잖아. 아는 거 먼저 쓰는 거야. 이렇게요.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큰 범위야? Q가 큰 범위죠. Q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Q 안에 저 범위가 쏙 들어간다. 저 초록색.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서부터 여기가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된다. 여기 안에 쏙 들어간다고. 쏙. 그럼요. 여기에서 요 P가 쏙 들어가야 돼. 서빈아, 너 2차 부등식 힘들지? 까먹었어요?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질문해. 집 가서. 알겠어요? 하나씩 다시 해줄게. 요거 처리 어디 못하겠는지. 자,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갈 거니까 얘가 더 클 건데 둘이 같으면 어떻게 돼? 둘이 같으면 얘가 더 큰 범위 되지. 그럼 문제 쪼개지지. 그래서 같다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얘네 둘이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근데 얘네가 같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큰 범위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 얘가 더 큰 범위면 P 안에 Q가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갖다 안 붙이는 거라고. 상위 많이 했지 이거? 자, 그래서 하나씩 간다. 요거 K값 이항한다. K값이 요게 6보다 작다. 요 값은요 이항하시면 K값이 4보다 작다. 그랬을 때 얘네를 우리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니까 얘네 연립부등식 하시면 K가 4보다 작다. 따라서 1, 2, 3 이렇게 세 가지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명제 쪽이 어려워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2차 부등식을 계속 낄 거예요. 내용 자체에. 자, 136번 몇 시야? 58분? 하나만 빨리 더 가자. 자, 1번 볼게요. 둘 다 잘 모르겠어.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래지. 이렇게 상윤아 1번만 하고 갈 거야. 알겠지?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요게 성립해야 된대. 그럼요. 우리가 그림 그려줄게. 누가 커야 돼 일단? 얘가 큰 거죠. 자, 밖에다가 4 여기 표현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2a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얘가 뭐야? 얘가 Q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저기 안쪽에 어떻게 적혀 있어? 마이너스 2랑요. 여기 a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가 뭐야? P인 거야.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야지 우리가 문제 말하고 맞춘 거잖아. 맞죠? 그랬을 때 누가 커야 돼? Q가 커야 돼요. 얘네 값이 같으면 어떻게 돼? 맞죠? 이제 같아도 되는 거야. 얘가 안쪽에 있을 뿐더러 같아도 얘가 더 큰 범위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거를 연립부등식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유리야, 너 이거 알지? 같다 할 줄 알지? 같다 할 줄 알지? 못하겠는 분들 이거 같다 나한테 따로 물어봐. 한 문제씩 다시 해줄 거야. 자, 요거요. 얘랑 둘이 같으면 어때? 얘가 더 큰 거 맞지? 같아도 얘가 하나 더 포함되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 없애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이항하시니까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1에서부터 A 값이 3 사이다. 얘가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상현아 빨리 학원 뛰어가. 숙제 카톡으로 올릴게. 뭐야, 나 숙제 한 번만. 우리 B반은 내일 숙제 정리 싹 해가지고 주말에